앞선 두 편에서 다루지 않은 나머지 레슬매니아 11 경기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마초맨이 선수로도 해설가로도 그 어떤 형태로도 등장하지 않은 최초의 레슬매니아이자 심판들이 흰색과 검정색 줄무늬 셔츠를 입은 최초의 PPV 레슬매니아 11은 렉스 루거, 브리티시 불독 대 블루브러스의 태그팀 매치로 문을 열었다.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WWF 월드 챔피언 최유력 후보였던 렉스 루거는 어느샌가 오프닝 매치 선수급으로 내려와 있어 기습적인 반격으로 승리를 따낸 렉스 루거와 브리티시 불독은 관객들을 향해 사이좋게 근육 포즈를 선보였다. 이제 WWF는 스테로이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듯했다. 참고로 렉스 루거는 이 레슬매니아 11이 마지막 레슬매니아 출연이 되었다. 제2시합은 훗날의 로드독, 로디를 동반하고 등장한 제프 제럿과 1,2,3 키드를 동반하고 등장한 레이저 라몬의 인터콘티넨탈 타이틀 매치였다. 로디가 계속해서 시합을 방해하는 가운데 일찌감치 완성형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던 제프 제럿이 실격패했지만 타이틀 매치 규정상 챔피언 변동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제프 제럿과 레이저 라몬의 대립 스토리는 레이저 라몬, 1,2,3 키드 대 제프 제럿, 로디의 태그 매치로 옮겨졌다. 유명 인사의 게스트 참여가 일반화된 레슬매니아답게 이어진 언더테이커와 킹콩 번디의 시합에서는 메이저리그 심판인 레리 영이 특별 심판으로 참가했다. 레슬매니아의 메인 이벤트에서 호건과 스틸 케이지 매치로 대전하기도 했던 킹콩 번디는 이날 언더테이커에게 패하면서 WWF 활동 마무리에 들어간다. 경기 중반 슈프림 파이팅 머신 카마가 등장하여 언더테이커의 납골단지를 훔쳐 도망가는 부분이 주요 하이라이트였다. 카마의 정체는 과거의 파파샹고, 미래의 갓파더인 찰스 라이트였다. 사실 그는 선역이었던 법 백런드가 과격한 악역으로 변한 것이 알고 보니 모두 파파샹고의 주술 때문이라는 각본을 받아 1994년 파파샹고로서 WWF에 컴백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취소되었고 초기 UFC의 스타 격투가 키모를 패러디한 프로 격투가 카마라는 기믹으로 1995년 초 WWF에 컴백했다. 참고로 원래 이날 언더테이커의 상대는 크러쉬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WWF가 급하게 그를 해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3월 고향 하와이의 집에서 스테로이드, 마약류, 미등록 총기 및 전기 충격기가 발견되면서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원래 레슬매니아 11 초기 계획으로는 WWF 위미스 챔피언인 불 나카노와 엘런드라 블레이즈의 타이틀전 편성도 고려되었지만 취소되었다. 불 나카노는 엘런드라 블레이즈가 4월과 5월 성형수술을 받을 동안 위미스 챔피언으로 베르타 페이와 장기 대립할 예정이었지만 코카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면서 급히 해고되었다는 얘기가 있다. 엘런드라 블레이즈는 레슬매니아 11 바로 다음날 로우에서 불 나카노를 6분 만에 꺾고 챔피언 벨트를 탈환하지만 경기 종료 후 난입한 베르타 페이의 공격에 부상을 당하며 2달간 결장한다. 물론 이것은 엘런드라의 코, 가슴 성형 시간을 벌기 위한 스토리라인 상의 거짓 부상이었다. 마지막 메인 이벤트, 빈스가 레슬매니아 11의 주인공으로 준비한 것은 역시 전 NF의 슈퍼스타인 로렌스 테일러였다. 로렌스 테일러는 1981년 NFL 드래프트에서 뉴욕 자이언츠에 입단, 그 후 13시즌을
자이언츠에 몸담았고 1987년, 1991년 두 차례 슈퍼볼에서 팀의 승리에 큰 공헌을 했으며 은퇴 후에는 영화배우와 탤런트로서도 활약했다. 1986년 레슬매니아의 슈퍼헤비급 배틀로얄에 윌리엄 페리를 비롯한 NFL 스타들이 출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NFL에서의 실적으로 따지자면 로렌스 테일러가 윌리엄 페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스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TV로 풋볼을 시청하지 않는 미국인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런 풋볼에 흥미 없는 사람들조차도 로렌스 테일러는 알고 있었다. 빈스는 이런 로렌스 테일러와 레슬매니아 11 메인 이벤트에서 대결을 펼칠 선수로 뱀뱀 비길로를 선택했다. 레슬매니아의 메인 이벤트에서 로렌스 테일러와 대결을 펼쳐서 시합을 시합답게 만들 수 있는 프로 중의 프로는 뱀뱀 비길로뿐이었다. 로렌스 테일러를 상대하려면 프로레슬링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초심자인 상대방이 휘두르는 체중이 실린 펀치와 킥, 던지기를 버텨내야 했다. 참고로 뱀뱀은 과거에도 전스모 요코즈나인 키타오코지, 구소련의 살만 하시미코프의 데뷔 전 상대를 맡았었다. 로렌스 테일러의 레슬매니아 11 출전까지의 스토리라인은 하나하나의 장면이 아주 세세하게 계획되었다. 1월 22일 펼쳐진 PPV 로얄 럼블에 유명인 게스트로 참가한 테일러는 제2시합부터 링사이드 제일 앞자리에서 시합을 관전했다. 실황을 맡은 빈스와 제리 롤러의 로렌스 테일러가 와 있습니다. 라는 말이 이 스토리라인의 첫 시작점이었다. 같은 날 태그팀 챔피언십에서 탑로프 문솔트를 실패한 뱀뱀 비길로가 자신을 비웃었다며 로렌스 테일러를 밀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그 후 두 사람은 TV쇼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립을 이어갔고 그때마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크게 화제를 모았다. 뱀뱀 비길로는 로렌스 테일러와의 대결이 정해짐과 동시에 일반적인 대중들 사이에서의 지명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뱀뱀의 포즈 사진이 미국 전역의 TV 프로그램, 신문, 잡지에 실리기 시작했다. 경기 당일 로렌스 테일러는 세컨드에 켄 노튼 주니어, 칼 뱅크스, 리키 잭슨 등 NFL 선수들을 링사이드에 데려왔다. 여담이지만 이 중에서 스티브 맥마이클만이 다음 해인 1996년 프로레슬러로 전향하고 WCW에서 활약을 시작하는데 그는 경기 중에 워낙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것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로렌스 테일러는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뱀뱀의 뺨을 때린 후 강력한 포어암, 이킥을 날리고 뱀뱀을 장외로 추락시켰다. 힘 빼는 법에 익숙지 않았던 로렌스 테일러는 체중을 실은 포어암 스매시를 몇 번이고 뱀뱀의 가슴과 턱에 명중시켰고 그때마다 뱀뱀은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기술을 모두 받아주었다. 로렌스 테일러는 그래도 프로레슬링에 대한 예의가 있는 운동선수였다. 단 한 시합으로 끝나는 프로레슬링 체험이었지만 링에 오를 준비를 착실히 했고 나름대로 프로레슬링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했다. 마침내 로렌스 테일러는 11분 42초 세컨드 로프에서의 플라잉 포어암으로 뱀뱀에게서 카운트 3을 빼앗았다. NFL 선수들이 링에 올라가 로렌스 테일러의 승리를 축하하는 사이 링 아래에선 뱀뱀과 매니저 달러맨이 다투는 모습이 피날레가 되었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뱀뱀 비길로가 한 번도 프로레슬링을 해보지 않은 로렌스 테일러에게 패배한 선수로 보였겠지만 전 NFL 최고의 라인베커이자 6피트 3인치의 헤비급 프로레슬링 초보를 데리고 사방이 터진 링에서 그럴듯한 라이브 액션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이 어렵고 거칠며 위험한 일이었다. 해녀 시합 도중 둘 중 한 명이 부상을 입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로렌스 테일러가 돌발 행동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담력과 배짱, 실력, 임기응변 모두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그 일을 뱀뱀은 성공적으로 해냈다. 예전 키타오 코치 살만 하시미코프와의 대결 때도 그랬다. 그들은 프로레슬링 초심자이면서도 실전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었으며 뱀뱀의 입장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선수들이었다. 짐 포넷에 따르면 로렌스 테일러는 경기가 끝나고 퇴장로를 나오자마자 곧바로 의자를 찾아 쓰러지듯 앉을 정도로 완전히 지쳤다고 한다. 뒷풀이 자리에서도 완전히 지쳐서 넋이 나간 듯 보였다고 할 정도이니 그만큼 프로레슬링이란 거칠고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반면 뱀뱀은 하얀 스포츠 타올을 목에 걸치고 눈이 충혈된 채로 백스테이지를 비틀비틀 걷고 있었다. 뱀뱀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다. 프로레슬링을 한다면 역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해야 한다. 월드 챔피언이 되는 것도 좋지만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에 서는 것이 나에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꿈을 이룬 뱀뱀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백스테이지에 앉아 굿 피플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뱀뱀은 그 순간 그간 지나온 고생길에 만난 인연들이 떠올랐었다고 한다. 뱀뱀은 이 시합을 계기로 선역 노선을 걷기 시작하지만 정확히 같은 날 숀 마이클스 역시 자연스럽게 선역 전환을 해버리면서 선수 랭크상으로는 뒤로 밀려나 버리게 되었다. 중소도시 하트포드의 좌석수 16,000석의 시빅센터에서 열린 레슬매니아 11. 그러나 개최도시 경기장은 축소되었을지언정 유료 입장객 15,000명, 흥행수익 75만 달러 이상이라는 숫자는 전년도인 1994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개최된 레슬매니아 10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성적이었다. PPV 계약 세대 역시 최종 합산 36만 5천 세대를 돌파하며 레슬매니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빈스는 꾸준히 하락하는 관객 수와 PPV 계약세 대수로 인해 수익 역시 줄어드는 부분을 우려한 끝에 PPV 요금을 그때까지의 정가였던 $22 95센트에서 $34 95센트로 $12나 인상했지만 다행히 PPV 구매율이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레슬매니아 11을 성공적으로 끝낸 빈스 맥맨의 관심사는 이제 5월부터 시작될 미니 PPV 인 유어 하우스로 옮겨져 있었다.